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상가 분양권과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 양도세 해명 자료 안내문 이제 이런 부제목도 붙어 있는데요. 양도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가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부가세가 좀 중요한데 그 부가세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한번 바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최근에 그 대전세무서에서요, 상가 분양권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해명하라 라고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필요경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가 분양권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렇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가 분양권을 취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상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부가세 환급받은 거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인지 뭐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기 전에 이제 요 내용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사례인데, 일단 상가 분양권인데요. 지금 분양가가 2억 1천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매도인은요,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뭐 80%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지만 그냥 이제 이해를 위해서 8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90%까지 분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거죠. 매수인한테 분양권 전매를 하는 건데,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계약금 10%, 중도금 80%, 뭐 은행 대출로 불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일반 사업자 내라고 그래서 일반 사업자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 얼마 불입한 거예요? 토지 90% 불입한 거니까 분양가가 1억 1억 1천이니까 9,900을 불입한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 900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P는 없는 걸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도 여기다 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없는 걸로 하고 나중에 금액을 넣는 걸로 해서 사례를 들으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나머지 자기가 잔금 10% 불입하겠죠. 이제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토지 1천, 건물 1천, 부가세 100. 그럼 본인도 100, 그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럼 이럴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이 매도인이 양도세 신고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P가 없고요. 프리미엄이 없고 양도가액은 1억 8,900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1억 8,900이냐? 현재까지 일단은 매도자가 불입한 금액이 1억 8,900이니까 P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1억 8,900 이 현재까지 부가세 포함한 이 금액으로 매매 금액을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1억 8,900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을요, 이거를 좀 잘못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고에서 똑같이 1억 8,900이라고 했죠. 보시면 양도가액도 1억 8,9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매도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불입한 금액도 1억 8,900이고, 그럼 맞지 않습니까? 양도가액 1억 8,900 피해 없이 그대로 자기가 불입한 금액 그대로 파는데 그럼 양도 차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왜? 이 900은 돌려받았잖아요. 이 900은 내가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그럼 이 900, 부가세 돌려받은 이 900을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으로 넣어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넣지 말아야 되죠. 취득가액에서 이걸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도차익은 그 1억 8,900에서 1억 8천을 뺀 900이 양도차익이다. 요 부가세 환급액만큼, 그래서 그거만큼에 대해서 1년 미만이면 55% 과세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안내문이에요. 즉
다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죠. 귀하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했는데, 그래 너 상가 분양권 취득했어. 그리고 너 사업자 등록 냈어. 그래 알겠어.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았어. 그래 900만원 환급 받았어. 근데 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왜 너 900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안 뺐냐? 취득가액에서 요 취득가액에서 900을 빼야 되는데 왜 안 빼고 다 신고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신고하라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그런 안내문.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건 올바른 신고인데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 안 받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꼭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안 받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자기가 간이과세자로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자기가 다른 업 하는 것도 다 일반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급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그대로 그냥 취득금액도 1억 8,900이죠. 왜 900 안 돌려받았으니까. 그죠? 안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양도가액이 1억 8,900이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취득가액은 사실은 요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개사님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니 우리는 진짜 프리미엄 없는 걸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왜 세무사님 자꾸 이게 프리미엄이 90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양도가액 자체를 잘못 잡은 겁니다. 1억 8,900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일단은 물어보셔야 돼요. 너 부가세 환급 받았냐? 나 환급 900 받았어. 그러면 피가 없으려면 얼마로 양도가액을 잡으란 얘기예요? 1억 8천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1억 8천. 그래야지만 1억 양도가액도 1억 8천, 취득가액도 1억 8천에서 피가 없는 걸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님들이 간혹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 양수도로 하고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해서 그래서 양도세 안 내는 걸로 해서 양도가액을 잡을 때 이 부가세 환급 받으신 분은 요걸 빼고 잡으셔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0이면 9분 이상은 다 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안내문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는 게 꼭 뭐 임대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건 아니겠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일반 과세자로서 그 상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매수자예요. 이거 매수자도 똑같이 임대사업자를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 되겠죠.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매매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피가 없는 걸로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억 8천으로 잡아야겠죠. 900 넣으면 안 돼요. 네, 900 넣으면 피가 900으로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매도자가 900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 900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가액도 1억 8천, 양도가액도 1억 8천 해야 피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포괄 양수도 할 때는 부가세 납부 문제는 없고요. B도 뭐 A한테 부가세 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100만원 부가세 낸 거에 대해서 그 자기가 환급받으면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매수인들이 있어요. 야, 이거 포괄양도 양수 거래인데 내가 나중에 그 물어보니까 뭐 내가 뭐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 부가세를 토해낼 때 너 A 네가 환급받은 것까지 내가 다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야 근데 네 돈으로 1,000만원 너 돈 1,000만원으로 환급받은 100만원이야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야 은행 돈으로 8,000으로 환급받은 800은
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되면 나중에 내가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A가 환급받은 은행 돈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반씩 나누자. 나누자. 포괄 양수도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뭐 A 입장에서는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래 뭐 반반씩 나누자, 뭐 아니면 그래 돌려줄게, 이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뭐 법상으로는 뭐 안 돌려줘도, 글쎄요, 저희 세법상으로는 뭐 꼭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간혹 요런 좀 그 비의 요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는 임대사업자인데 매수자가요, 자기는 그냥 식당을 하겠대요. 식당. 뭐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겠대요. 이러면 포괄양수도가 안 되죠. 포괄양수도가 안 되죠. 이럴 경우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경우는 그러면 부가세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부가세를 얼마를 주고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게 토지 9천, 건물 9천에 매매하려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 지불한 것처럼 나는 건물가액의 9천에 대한 900을 매수자한테 달라고 해서 납부를 안 해야 되고요. 매수자는 그 900 준 거를 환급 받으시면 돼요. 그럼 세무사님, 이 사람 아까 취득가액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양도가 1억 8천 9백이라고 그러면은 900 피해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 900 양도차액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아니죠. 이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죠. 세금은. 그죠? 취득가액도 1억 8천이고 양도가액도 1억 8천이에요. 매매금액에서 900은 세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납부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양도가액은 1억 8천이죠. 그래서 양도세가 발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그 뭐죠? 매도자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그 뭐죠? 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괄양수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거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폐업을 해야 됩니다. 폐업을. 예,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양도가액은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은 요거 조금 잘못됐네요. 양도가액은 1억 8천, 부가세를 못 받죠? 예,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양도가액에서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줘봐야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죠? 그 부가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냐? A는요, 그 폐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환급받은 900 토해내야 됩니다. 예, 900 토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자기가 그 나중에 100만원 부가세 낸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간이과세자니까 환급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억 8천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1억 8천 900이 되겠죠. 취득금액이. 왜 그렇죠? 이게 뭐 환급 못 받아서가 아니라 환급 받은 거를 토해냈죠. 환급 받은 거를 토해냈기 때문에, 환급 받은 부가세를 토해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취득가액으로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1억 8,900이 나오는 거죠. 예, 2억.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양도세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괄 양수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간혹 우리 중개사님들이 매매 금액에 부가세 금액만큼 더해서 포괄 양도 양수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 피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가세만큼은 그 양도 그 차익으로 잡히게 되죠. 양도 차익으로 잡히게 돼서 세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즉 만약에 피가 없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그 900만큼이 꼭 잡히게 돼요. 즉 그 900은 뭐냐? 부가세 환급액만큼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죠. 만약에 그 우리 중개사님들이 상가를
그 중개하실 때 꼭 알으셔야 할 거는 매도인 분이 부가세를 환급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를 꼭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900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취득가액이 1억 8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피가 없이 넘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가액도 1억 8천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양도가액을 지금 현재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1억 8천9백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도 차액이 900이 발생해서 세무서로부터 이런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오늘 주요 내용이고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는 알으실 거예요. 뭐 뒤에 뭐 이런 내용까지는 뭐 잘 모르셔도 되지만 부가세 환급 받았으면 양도가액 쓸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꼭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